네, 정의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독과점과 물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지난 2001년에 비해서 2011년까지 10년간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이 독과점 기업들의 폭리, 독과점 횡포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일종의 세간의 통념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어떤 요인 때문에 도대체 물가가 올랐는지 이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정경련이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도 아니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여러 항목들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른바 독과점이라고 하는 품목들, 우리 흔히 알 수 있죠. 기름, 정유사들, 4사 과점 체제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라든지 몇몇 업체들이 만들고 있죠. 이동통신 서비스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라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4개사밖에 없고, 그 중에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소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진로가 점유율이 거의 50%고, 보통 우리가 이제 독과점이라고 지정이 되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독과점은 1위 업체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이냐, 또는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75% 이상이냐,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로 소주 같은 경우에 50%에 넘어가면은 독과점 업체로 지정이 돼서 규제를 받죠. 마찬가지로 농심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이 상위 3개 이상 업체들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위각기가 부도난 영창학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공정위에서 이제 독과점 심사를 합니다.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이것이 과연 기업 결합을 하는 것이, 합병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부분을 심사를 해가지고 반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삼위과 영창을 합치면 사실상 우리나라 피아노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외에 호르겔 피아노나 야마하 피아노, 이게 외국 브랜드들이 있지만은 국내 시장에서는 역시 삼위과 영창학기가 대부분인데, 국내 피아노 시장에서 점유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할, 시장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반론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도대체 독과점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당연히 두 악기 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 독과점이 되겠지만은, 세계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피아노도 해외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세계 시장에서 3위각기, 영창학기 별로 이름 그렇게 크게 알려진 회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세계 시장을 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둘이 합병할 경우에 국내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합병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시장은 당시보다도 더더욱 세계 단일 시장이 됐다 그럴까요?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테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애플의 스마트폰을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의 갤럭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볼 때 외국산 다 빼고 계산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애플도 넣어서 계산하고 모토로라도 넣어서 계산 같이 해야죠. 마찬가지로 이런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단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독과점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는 이익은 무조건 독과점 이익이다, 폭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상당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벌 개혁론자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 재벌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꼭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업체, 서너 개 업체들이 시장을 나눠먹고 장악해서 독과점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더 어려워진다. 최근에 골목상권, 동네 빵집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대형 유통사들의 대형마트라든지 SSM이 시장을 장악해서 결국 동네 재래시장 사라지고 골목상권 사라지면은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올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듣고 보면 그럴싸한 느낌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이 정의자TV 시청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조금만 경제 돌아가는 걸 아신다면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인지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매출이 18조 늘고 재래시장이 18조 줄어, 똑같은 금액으로 늘고 줄었기 때문에 대형마트 늘어난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거의 국내 1위를 넘본다. 대기업, 백화점을 능가할 정도 수준. 2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대형마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가지고, 그 매출이 감소할 거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18조 요것만 놓고서 비교를 해가지고,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그 몰락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영향도 있었겠죠, 재래시장. 그렇지만은 재래시장의 몰락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과연 1년에 재래시장 몇 번이나 가는가 따져보면은 마트 가는 횟수만큼 과연 재래시장을 가는가? 안 가죠? 안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이고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거를 국가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타인이 나를 이렇게 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소비자들의 선택이죠. 독과점 기업이라는 문제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위 업체의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세계 업체의 상위 세계 업체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이런 독과점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런 독과점 업체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보죠. 독과점은 정부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정부가 만들어서 독과점 된 거는 뭐 은행을 차라리 꼽으면 얘기가 되죠. 그리고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부분,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독과점입니다. 그건 국가 독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독점을 하는 것이냐? 그런 공기업이 영위하는 어떤 인프라에 관한 것, 어떤 에너지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은 민간 기업에 줬을 때는 과도하게 독점 이익이 나거나 또는 과도하게 또 손실이 나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인데 민간 기업에 너무 특혜가 되거나 또는 너무 손해가 돼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공기업, 독점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이 마트 같은 경우에 마트 3사가 된 경우 그거 보면은 독과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마트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이마트 93년도에 제가 바로 이마트 1호점 옆에 살아서 너무 잘 아는데 그 이마트 창동점이 딱 들어섰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소비자들 정말 반신 많이 했죠. 근데 가보니까 깔끔하고 물건 싸고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마트가 점포가 100여 개가 됐고 롯데마트가 생기고 홈플러스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금은 마트 3사 독점이라고 그러지만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홈에버도 이랜드가 운영하는 홈에버도 있었고 월마트, 까르푸 무슨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있죠. 무슨 K마트 무슨 여러 가지 군소마트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사 체제로 개편한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죠. 세계 최고로 하는 월마트가 들어오고 세계 세 번째라는 까르푸가 들어왔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못 이긴 것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보다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더 다양하게 제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간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독과점이란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물이지 그것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상태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독과점 업체들이 횡포를 부린다,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그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소비자가 선택해서 삼성 스마트폰, 또 대형마트의 이마트, 농심 신라면, 진로 소주 이런 식으로 업계 1위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업계 1위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50% 넘을 수도 있고 또 상위 3사가 75%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군소업체들이 도태되는 과정, 이것이 역동적인 시장의 흐름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동전화기 지난 10년간 정경련이 조사한 이 소비자 물가 481개 품목,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에 상승률 상위 20개, 하위 20개를 딱 놓고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상승률, 연평균 상승률 상위 첫 번째 경유, 기름값이죠. 10.6% 올랐고 마늘 10.0%, 부침가루, LPG 가스, 오징어, 마른 오징어, 등유, 북어채, 양배추, 취사용 LPG, 콩, 열무, 비스킷, 간장, 미나리, 돼지고기. 여러분들 딱 뭐가 느껴지십니까? 상승률 상위 적어도 연평균 최소 7% 이상 오른 상위 20개 품목을 딱 놓고 보니까 기름값하고
기름 가스값하고 농수산물입니다. 농수축산물이 이 20개 중에 10개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이 경유라든지 자동차용 LPG나 취사용 LPG나 무슨 등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면은 기름값이 또 한 5개 차지하고 또 나머지가 하수도료, 하수도요금, 뭐 그 다음에 비스킷, 뭐 간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기름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국제유가 뛰고 국제곡물가 뛰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그 상승폭의 국내 상승폭이 국제유가 상승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 농수산물 국제 곡물 가격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오히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품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원가가 올라서 그만큼 정가를 해야 되는데 정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흡수를 했다는 거죠. 왜냐? 독과점이어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산품 부분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농산물 이게 1차 산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올랐지만은 하락 품목을 보면은 뭐 이동전화기 마이너스 17%, TV 마이너스 12%, 12% 떨어졌어요. 연평균 12%씩 떨어졌어요. 사진기, 모니터, 컴퓨터 본체,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이거 전부 다 독과점 대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세탁기, 청소기, 김치냉장고 전부 다 내구 가전제품들 또는 내구 IT 제품들이죠. 내구성 IT 제품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이라든지 이 유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분야에서는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농수축산물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5%씩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2%, 3%대 초반에서 막았지만은 물가 오른 주범은 바로 농수축산물과 기름값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개인 서비스 요금, 그리고 학원비, 외식비, 이런 서비스 요금들입니다. 그러면 외식업체가 무슨 독과점인가요? 학원이 독과점인가요? 엄청나게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죠. 반면에 이 물가를 오히려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했던 이런 그 내구성 가전제품, IT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쟁이 없어야 되는 독과점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전체 물가는 잠깐만요. 제가 좀 잘 찾아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3.2% 올랐는데 독과점 품목 25개 품목을 꼽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에너지 부분이 6.5% 올랐지만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0.2%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연평균 0.2%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물가가 평균 3.2% 올랐는데 0.2% 하락을 했으니까 더 올라갈까 그만큼 끄집어 내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농수축산물 연평균 5%씩 올랐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3.5%씩 올랐습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비스 요금, 개인 서비스 요금과 농수축산물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국제 유가 부분에서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독과점이라는 거, 물론 독과점보다는 경쟁이 좋죠. 더 경쟁이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독과점을 갖고서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우리가 또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절대 독과점이 아니었죠. 하다 보니까 소비자 더 나은 품질, 더 나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낸 그런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이 되고 그런 성공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독과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정유산업이라든지 뭐 요즘 식품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대한 공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산업엔 쉽게 진입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죠. 하지만은 외국의 이 독과점 기업들이 계속 폭리를 취한다면 외국의 경쟁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있죠. 요즘 뭐 수입 제한 품목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들어올 수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름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겠다. 그럼 외국에 기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폭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독과점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소위 말해서 재벌 때리게 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들 보면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도 그런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알고도 그런다. 쉽게 말하면 파렴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그 논지에 맞춰서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는 다 기각해버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증거만 다 끌어모아서 제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기억하시죠? 몇 달 전에 국내 10대 그룹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GDP의 76%를 차지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처도 모호하고 하여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속된 말로 깡무식한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정제TV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기업 10대 그룹 매출이란 게 뭡니까? 삼성전자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회사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다 모여가지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거 합쳐서 10대 그룹 매출이 나오죠. 물론 내수기업도 있겠죠. 롯데같이. 근데 롯데도 요즘 해외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GDP는 뭡니까?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에서 생산한 거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이 생산한 것도 GDP에는 포함되지만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생산한 거는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옛날에 GNP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깡무식한 소리인데다가 두 번째, 부가가치는 이 GDP란 게 뭡니까? 부가가치 합계죠. 이런 펜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펜을 이 모나미가 이 펜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모나미 매출 1,000원이 전부 다 이 모나미 회사의 몫인가요? 그렇지 않죠? 원가, 원재료비 다 빠져나가고 세금 다 빠져나가죠. 모나미가 챙기는 수익은 그 중에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극히 일부. 그럼 대기업 매출이 예를 들어서 특정 그룹의 매출이 100조라 그러면은 그 100조 중에 협력업체 나가는 거, 세금 나가는 거, 어디 다른데 사회공헌에 나가는 거 다 빼고 난 나머지 부가가치 극히 일부죠. 그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들 또는 아예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대 그룹 매출과 GDP를 단순 비교하는 이런 깡무식한 사람들이 버젓이 경제 전문가인데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은 이런 경제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류에 편승해서 무슨 경제민주화하면 마치 자기가 민주투사인 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그 지식인 600인 선언 오죽하면 양반들이 나왔겠나 싶을 정도고 이제 그 양반들도 입이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경제 공약, 복지 공약, 경제 민주화 공약 좀 제발 그만해라. 이거 입법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지겨울 것입니다. 근데도 하여튼 세계의 경익기가 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 별로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는 건졌습니다. 오늘 독과점 기업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우리 통념이 깨지는 그런 소리를 한번 또 우리가 오늘 듣게 됐죠. 자, 오늘 괜히 말이 길었는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